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진행을 맡은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종범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저희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범죄는 별다르게 없었습니다. 이 법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법률들이 첨단 사회를 맞아서 새롭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신종범죄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광룡의 안전한 법률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광룡입니다. 오늘 또다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로어의 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입니다. 예. 그 두 분 술 좀 마시나요? 술? 뭐 사실 술을 잘 먹는다고 잘 먹으면 저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먹는다고 하면 그건 알코올 중독자고요. 아, 그래요? 술자리를 좋아하는데. 술자리를 좋아하고 네. 적절히 마시는군요. 네. 나인 씨 어때요? 적절히는 아니고요. 많이 마셔? 많이 마십니다. 너무 좋아요. 많이 마셔도 실수 안 하면 적절히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밥 대신 술을 먹다 보니까 술자리 좋아해요. 아, 그래요. 술자리 나인 씨는 어때요? 어떤 거? 술자리 좋아해요? 네, 술자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난 최고 씨에 대해서 저도 얘기한 줄 술자리 알았어요.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주로 우리 최고 씨는 뭘 해요? 일단 저는 춤추잖아요. 취하면 어. 저는 취하면 버릇이 일단 자고요. 네, 그냥 자고 많이 취하면 자고 네. 적절히 취했으면 노래 부르고. 그냥 뭐 그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사실. 신나게 저는 근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나인 씨는 어때요?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얘기하는 거. 노래 안 불러요? 아, 노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 노래 많이 부른다고 그러던데. 아니.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는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는 뭐 술자리에 가면 술은 2잔밖에 안 하는데 노래를 뛰어다니고 음주가고 뭐 가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술 제일 많이 마신 사람처럼 보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근데 다 통틀어 합쳐서 2잔밖에 안 마셔요. 마치고 나면 깨끗하죠. 그래서 술 많이 안 드시는 편 치고는 그래도 분위기 메이커지네요. 저는 하여튼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술 권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술 마시는 것도 참 그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흥겨워서 이렇게 네. 놀고 또 뭐 말도 이렇게 재밌게 하고 뭐 그러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오늘 토론이 아마 술과 관련된 것 같은데 우리 주제 한번 애니메이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씨는 얼마 전 동호회 모임 자리에 갔습니다. A씨는 평소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던 B씨와 술자리를 늦은 시간까지 가졌는데요. 다음날 아침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B씨는 어제 술값 중 유흥업소에서 계산한 200만 원을 자신이 계산했으니 술값의 50%인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과연 A씨는 B씨에게 술값의 50%를 돌려줘야 할까요? 자, 네. 잘 들으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나인 씨? 돈 줘야 될까요? 반? 이게 사건의 의도가 네. 어떤 애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안 줘도 될 것 같고 네. 사실 의무보다는 돌려받을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최고 씨는 어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분담해야 된다. 같이 다 즐길 거 즐겨놓고. 약간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케이스도 있겠는데 네네. 두 분이 한번 일단 토론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술값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값을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의미가 두 가지요. 그러니까 이 술 먹었는데도 먹었던 게 다 기억이 나면서 일부러 안 주는 행위냐. 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그게 아니다. 그게 반대로 오히려 이제 진짜로 기억도 없고 이미 만취가 된 상태에서 술집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갔을 때 자기가 돈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과연 그 사람이 냈을까요? B가? 네? 같이 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한두 푼도 아니에요. 200만 원을 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비싼 술집을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혼자 가면 비싸. 뭐냐면 아시죠? 우리 가끔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그 주대가 틀려요. 예? 그쵸. 오히려 싸잖아요. 그죠? 혼자 가면은 비싸. 근데 둘이 가면은 싸요. 아무래도 뭐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B씨도 가고 싶어. 너무 그런데 가고 싶은데 만난 거죠. 아 좋아. 이 사람 술 먹는데 나랑 좀 마음이 좀 맞아. 좀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명세서 보니까 난리 난 거야. 200이잖아. 받아야죠. 본인 생각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이미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그런 기억도 없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그렇죠. 같이 논 거는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줄 의무보다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네. 예, 어쨌든 처음에 만나서 같이 술을 먹었어요. 네. A랑 B씨랑. 그죠. 근데 둘이 원래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다가 서로 뭐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해서 2차를 갔는데 그런 술집을 간 거죠. 그래서 근데 가기 전에 저는 이 가기 전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기 전에 분명히 B씨가 그랬을 거예요. A씨한테 내 이런 데를 갈 건데 2차를 그런 데를 가자. 그래서 뭐 술 기운 애라도 A도 동의를 했겠죠. A씨도 그럼 갑시다. 그래서 간 거예요. 동의하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먹고 재밌게 놀고 막 해서 놀았겠죠. 그러고 나왔는데 다음날 20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B씨는 당연히 어차피 같이 놀았으니까 재밌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50%를 내라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접근했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정말 구두 약속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혼자서는 책임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만약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 나 어저께 이렇게 나왔는데 너 혹시 아냐? 야 나 너무 많이 나왔다. 나 카드값 어떡하냐? 오히려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니 네가 다음에 술 한잔 살래? 이렇게 난 오히려 이런 접근 방법이 낫지. 술 딱 먹고 나서 200 딱 나왔다고 100만 원 줘. 이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그렇죠. 저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에 같이 갔을 거예요. A씨랑 B씨랑 그러니까 1차를 끝내고 동의 2차를 안 가기 했어. 전에. 내가 볼 때 동의 안 하고 아니, 내가 그럼 볼 때- 동의 안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요? 왜냐면 어떻게 같이 가? 꼬신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가고 싶었어. B씨 가고 싶었던 거야. 너무 가고 싶은데 같이 있잖아. 근데 혼자 가기에는 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둘이 가면 싸다는 안 거 간다 본인 줄 그러면 알고 있기 되잖아. 때문에. 아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끌려간 거야? 그래서 끌려갔어. 경찰처럼? 연행처럼? 종대가 에이, 술 한 잔 그건 말이 먹을래? 안 되죠. 술 한 잔 먹을래? 꼬신 거지. 그러면 당연히 술 기운이라도 그래 네가 한 잔 더 먹어 이렇게 간 거야.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술을 먹다 보니까 주대가 더 나오잖아. 더 나온 거야. 그럼요. 웬만해서는 200 안 나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이 같이 200이 나왔다는 거야. 전문가신데. 엄청 먹었다는 거야. 엄청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만취가 돼서 술을 자기가 얼마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혼자서 막 이제 부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술 먹고 하다 보니까 200이 나왔어. 둘이 먹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먹었다고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디 얘 기억 안 날 거니까 아니까 이거 보니까 상습범이네. 이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얘 이렇게 많이 주겠지. 또 전화한 거지. 야, 너 기억나지? 100만 원 줘. 이렇게 200 나왔어. 명세서 보내줄까? 이거지. 이 사람, 내가 태어나서 술값을 100만 원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술이 약해. 약한 애들만 먹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 같이 야, 간 게 이거 잘못이죠. 야, 이거 보자. 에이. 무슨 동호회 사람이 만나가지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동호회 사람 만나가지고 200을 긁는 술집 가서 먹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술을 잘 먹어. B는 술을 너무 잘 먹는데 거기서 잘 걸린 거지. 아, 술 못 먹어? 나랑 좀 마음 통해? 오케이, 콜. 가자. 200, 둘이 200 말이 됩니까? 아니야. 이거는 상습범이네.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인 씨 말씀대로 뭐 이 사람이 상습범이든 뭐를 하든 그거는 상습범이라니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 이 사건만 이렇게 이 판례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분명히 동의하에 갔을 것이고 이렇게 끌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회유책을 썼어도 B가 뭐 야 내가 낼게 그렇지. 뭐, 그렇게 안 거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니까? 그냥 야 술이나 한 잔 더 먹자.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가 그랬어? 아니 그 지금 누가 그런 그러니까. 거야? 그 누가 그런 거냐고. B가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럼 돈 낼 의무가 이게 있어, 없어? 봐봐요. 한 잔 먹자랑 내가 살게 이거랑은 틀린 거거든 엄연히. 아니 이왕 말이. 이렇게 한 잔 먹자면 그래? 네가 한 잔 쏠 거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인 거고요. 아니 만약에 한 잔 먹자 했을 때 나 돈 없는데 에이 따라와 이런다. 그 B는 그랬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한 잔 먹자. 나 돈 없는데 에이 따라와 이랬다니까. 따라와 한 다음에 너도 낼 거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니까? 내야지. 아니. 같이 가서 재밌게 놀고 그럼 배째야 이거 뭐야? 돈 도둑놈 심보지 그건. 그렇죠. 술을 먹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 상황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은 예? 그런 그 주점 같은 데 가서 술을 먹었던 기억조차 하나도 안 나고 같이 갔던 그 단계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정도로 만취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용을 해 먹을 수 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야. 만취가 됐으면 들어가야지. 그걸 왜 따라가나? 그걸 왜 꼬셔? 나는 아니 왜 꼬시냐고? 따라간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줄 의무가 없네. 그래서 줘야 된다고. 왜 저는 주냐고? 이 사람도 상습범이네. 아니, 자, 저기요, 미안한데. 같이 놀았잖아. 그러니까, 같이 놀았는데. 이거 무슨 똥배짱이야. 내가 도둑놈 심보지. 내가 같이 놀고 난 돈 안 내. 이건 아니지. 뭐야? 같이 가자고 꼬셨던 사람은 맘 놓고 술을 먹겠죠. 이 사람은 만취해가지고 술도 한 잔 못 먹었을 그럼 거야. 집에 아마. 들어가든가. 왜 따라왔냐고. 같이 가자니까. 그래. 아니, 갔어. 취했으면 들어가야지.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가든 안 가든 집에 들어가든 안 가든 일단 같이 갔다는 거에는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네. 상황은. 근데 이 사람은 돈 줄게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예? 만취하니까 완전 만취? 이거 이용한 거지. 그거는 자, 만약에 만취가 됐다. 그래 들어가라고요? 들어보냈어야지. 왜 데리고 가? 만취라며. 네. 왜 데리고 가? 아니, 지가 들어가야지. 아니 자 보세요.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만취가 되는 사람한테 꼬셔서 갔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지금 부순한 거예요. 상습범이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놀고 싶은데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근데 주대가 너무 많이 나와. 통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잡은 거죠. 호구 하나 잡은 거예요. 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봐. 친한 친구도 아니야. 그 동호회에서 몇 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사람인데 네. 뭐 만나봤자 몇 번을 만나겠습니까? 예?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처음 만났을 수 있어 그날. 그냥 알고만 있었다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술값 자체가 200만 원 났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뭘 믿고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걸 생각하고서 술값을 그렇게 계산을 해? 아니라니까? 잘 생각을 해봐요. 당신 같으면 그렇게, 미안한데. 당신 같으면 그렇겠습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저는 카드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없는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럼 반대편은 내가 있다고,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네. 카드 긁으라고 할 거예요? 200만 원? 그럼. 200만 원 긁으라고 한다고? 그럼요. 긁어야지. 제가 결론을 내리면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더라도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게요. 그러면 뭐 저도 일단 결론을 내릴게요. 네. 그게 뭐 지문처럼 만취였어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같이 노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합류를 해서 같이 합석을 해서 같이 재밌게 일단 즐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뭐 굳이 구두상이든 뭐 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로서 반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고요. 뭐 네. 저희끼리 사실 이렇게 해봤자 결론이 없지 근데 않습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궁금하긴 네.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변호사님한테 일단 저희가 한번 맡겨보시죠. 그럼 변호사님의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 최고 씨, 네. 두 분 토론 잘 들었는데 최고 씨는 그러면은 혹시 이 주점에서 네. 이 B라는 사람하고 뭐 짰을 수도 있고 한데 아, 그렇죠. 술 많이 취했을 때는 뭐 술값도 막 올려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점에서 허위 계산서를 예를 들어 발행해서 달라고 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는 안 돌려줘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지금 이 또- 사건에서 과연 어떤 케이스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 얘기가 있죠. 그죠? 저는 일반적인 그냥 네. 상황을 그래요. 말씀드린 거고. 그 어때요? 저 나인 씨는 주점에서 계산한 술값이 명백하고 네. 또 두 사람이 같이 뭐 흥겹게 마신 것도 맞다. 네. 이러면 두 사람이 술값을 공동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각자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낸다고 했으면 내는 건데요. 어. 내고 나서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달라.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줄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도의적인 네. 책임은 있다. 네, 그런 그런데 정도는 뭐 있을 것 같아요. 법률상으로는 안 줘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요.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어렵습니다. 주점에서 술을 먹으면 뭐 한 2, 30만 원 나오면 술은 뭐 내가 낼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낸 사람이 뭐 그날 술 먹은 값이 2, 30만 원 나오는데 같이 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2, 300만 원 넘어가면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죠. 술김에 그냥 석 내놓고는 야 어제 술 먹었는데 같이 좀 내자라고 하는 점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 사건에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B가 이게 사기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점과 짜고 네. 뭐 소위 얘기를 삐끼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뭐 인터넷으로 사람을 사귈게 그래서 술자리로 유도를 해서 네. 뭐 가서 진탕 마시고 뭐 하여튼 나중에 술값 냈다 그러고 이 사람은 돈 받아내기를 하자. 그렇죠. 그럼 뭐 나랑 얼마씩 갈라먹자 하는 이런 사기 행각이 뭐 나중에 공갈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에 이제 그것이 밝혀졌다면 네. 그러한 일당들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안 내도 되겠죠. 그건 아마 나인 씨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뭐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가 뭐 예를 들어 식사하는 자리에서 네. 의기투합해서 술도 같이 마셨어. 상당히 취했어. 야, 2차 가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좀 이성을 잃다 보니까 비싼 집에 갔어. 비싸게 먹었어. 먹었는데 다 정신없는 와중에 누구 한 사람이 냈어. 그러면은 뭐 술집 주인으로서 누구한테라도 받아야 되겠고 받고 주고 한 200만 원 들었다. 달라. 분담하자. 라고 했을 때 뭐 우리나라 정서상 좀 못마땅하긴 하겠지만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법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가 그런 어떤 사기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술을 먹인 것이 아닌 한 같이 분담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기적인 방법이 아닌 한 선의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고 보여진다면 그리고 또 술값을 낸 사람이 자기가 내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아마 돈을 분담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내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다면 분담할 이유가 없고 또 이것이 수점이나 또는 뭐 수점과 짜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 뭐 술값을 모르겠어요. 반반 부담하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술값이 뭐 200만 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도리도 없잖아요. 그냥. 그런 사기적인 방법이라면 술값을 안 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토론 재미있게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이 법대로 합시다 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강명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화를 준비했는지요. 네, 오늘은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 영화 두 분 보셨습니까? 네. 아, 예. 옛날에 영화, 오래, 옛날 오래된 십몇 영화죠. 년. 네. 그리고 아마 이 텔레비전에서도 네. 몇 번 아마 리바이벌 방송하고 해서 보았던 영화인데, 네,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또 토론할 텐데, 뭐 예상이 되죠? 네, 일단 지문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아마도 여기도 결국은 숨어 있는 네, 법률 네,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럼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고 네.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서 근무하는 사병이 두 병의 해병에게 거친 폭행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합의에 능하지만 법정에 단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캐피 중위에게 맡겨지는데요. 두 명의 해병대는 직속 상사 캔드릭의 비공식적인 명령을 받았지만 캔드릭이나 관타나모 총 책임자인 제셉 장군은 명령한 사실을 부인하고 유일한 증인 마킨슨의 권총 자살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캐피 중위는 법정에서 제셉 장군과 캔드릭 상사에게서 비공식 명령을 했던 자백을 받아내고 해병의 누명을 벗길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토론 주제입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의 명령으로 후임에게 정신교육 중 후임이 사고를 당했다면 명령을 받아 정신교육을 시킨 사병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예, 영상 자료 잘 보셨죠? 네. 예. 두 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예. 나인 씨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사병이 모르고 했다고 하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네. 일단 군대라는 부분이 일단 연대 책임이 있고요. 네. 이 사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가했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사병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병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최고 씨 어때요? 뭐 연대 책임이 있다고 사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자, 그럼 두 분 한번 토론할 동안에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네네. 열띤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시작하시죠. 영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한 10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 영화? 방화 보는 줄 알았어요. 아유, 너무 오래됐어요, 이 영화. 네, 이 영화 지금 보니까 군대 얘기예요. 그렇죠. 네, 군대 다 얘기인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남자들은. 남자들이랑 그죠? 다 보니까 이건 연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병이 이게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후임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켜서 사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라는 조직에선 명령 불복종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병은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행위는 그 사병이 한 거예요. 그쵸? 이 후임한테. 아니, 그러면 위에 사람이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장이 예를 들면 이병한테 가서 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러죠.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시키지 않습니까? 네, 시켜야죠. 시키죠. 그러니까 시킨 사람이 잘못이란 거죠, 저는. 시킨 사람도 잘못이고 행한 사람도 잘못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행한 사람도 물론 잘못이긴 한데 네.
그 죄를 저는 좀 이렇게 가볍게 자, 이거 보십시오. 해줘야 우리 된다는 소매치기 보면은 애들을 많습니다. 요즘 소매치기 애들 많아요. 그 교육을 시킵니다. 나쁜 우두머리가 쉽게 말하면 예. 시켜요. 소매치기를 합니다. 네. 만약 잡혀요. 그럼 처벌을 누가 받습니까? 한 사람이 봤죠. 시킨 사람이 맞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그 행동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체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기서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매치기 이런 네. 집단들은 명령 불복종 해도 돼요. 네. 네. 뭐 자기가 혼나든가 아니면 그러기밖에 더 하겠어요. 어린애들 무서워서 많이 군대라는 했어요. 조직은 네. 명령 불복종은 상상도, 왜냐하면 이 명령 불복종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큰일 나요. 상관이, 야 이거 나가 전쟁에 그럼 다 도망가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령 불복종에 못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죠? 무조건 싫어도 해야 해야죠.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킨 사람이 더 큰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을 크게 주던 뭐 작게 주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대 책임이라고. 어차피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행한 사람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시킨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병은 억울하겠지만 만약 진짜 모르고선 했던 행동이라고 억울한 하면 거죠. 억울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재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거는 뭐 모면할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얘가 재수없게 죽었어. 그러니까 왜냐면 관행대로 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재수없는 케이스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거기에 물리적인 행동을 이 사병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싸잡아서 연대 책임을 묻는 거죠.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명령 불복종 맞습니다. 네. 절대 그 거부할 수 없는 게 군대지만, 그쵸. 예? 군대지만 재수없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지금 이해를 하실 거야. 뭔지 무슨 말씀인지. 네. 왜냐하면 그 모 일병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안 죽고 소원수리를 써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소원수리를 써도 소원수리 알죠? 아시죠? 예. 그래도 그 행했던 사병이 책임을 묻니다. 물어요. 그죠? 왜냐면 이 모일병은 그 사령관이나 그 위에 있는 상관한테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정신적인 피해든 육체적인 피해든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병이기 때문에 그 소원수리를 사병의 이름 씁니다. 맞죠?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했던 행위를 물리적으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사병이기 때문에 죄를 모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론 나인 씨 말씀대로 시킨 사람도 잘못이고 행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행한 사람, 그 육체적인 고통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죄가 없다는 거죠. 글쎄요. 일단 군대 얘기고 이게 좀 예민할 수 있어요. 군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죠? 일반 사회였으면 사실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조직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위에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그쵸. 경우에는 오히려 그죠? 하지만 근데 군대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모일병이 죽음으로 몰고 간 사병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물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죄가 더 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병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재수없는 케이스예요. 어쩔 수 없어요. 군대니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네. 명령 불복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고 쉽게 말하면 그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배경 자체가 일단 쿠바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 지역이에요. 맞아요. 자,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이 불복종한다. 어떻게 됩니까? 총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위험한 나라입니다. 쿠바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예? 그런 군대가 있는데 그런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근데 알면서 했으면 더 나쁘겠지만 모르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다. 맞죠? 이걸 뭐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진짜 죽기보다 싫다 이게. 그래서 아마
탈영을 하든지 이행을 안 했겠죠. 어떤 벌을 받든지.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이게 싫다. 그랬으면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군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재수없는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말 한마디를 시킨다고 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듣자니 이거는 뭔가 억울한 상황이고 억울하죠. 이게 만약에 정말 모르고 했으면 정말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킨 이 그런 명령을 뭐 안 좋은 그게 안 좋은 관습이었어도 그걸 시킨 사람들이 더 책임이 크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병은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켜서 애를 죽였어요. 그러면 아니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죽였잖아요. 네. 죽었다고. 근데 죄를 물어야죠, 그죠? 시킨 사람들한테 물어야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했잖아요.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리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그렇죠. 네. 명령을 받아서 했지만 한 게 누굽니까? 사병이에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이 사병이라 이거지. 아무리 그쵸. 모르고 예. 했더라도 그 물리적인 직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병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든 간에. 네,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더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병의 죄를 모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워요. 이 사병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닌데 사실. 그렇죠. 누가 죽이고 싶어 죽이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니까요. 아니겠지만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예요. 결론 일단 제가 내릴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시킨 사병, 네. 물리적인 일을 한 사병은 그렇게 큰 죄는 사실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일단 시킨 사람, 그 시킨 위의 조직들, 그 조직들이 사실 더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자면 일단은 군대이고 무조건 사건이 발생이 됐으면 연대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한 여기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병조차도 죄를 피할 수는 없다. 왜냐면 물리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일병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병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연대 책임 물어가지고 죄를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끼리 이럴 게 아니고 변호사님한테 한번 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호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결론을 딱 마무리 짓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예.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고민되는 토론인데, 최고 씨한테 물어볼게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살인의 결과까지 예. 나타났다. 이 얼차려가 아무리 군대지만 위법하잖아요. 예. 군대에서 정신 차리라는 이유로 어떤 기합을 주는 수는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기합을 주는 것은 위법하죠, 그죠? 그렇죠. 위법한 행위를 한 이런 경우에 책임을 과연 법정에다가 세웠을 때 사병에게 면책된다 할 수 있을까요? 회피 가능성이 없다. 전부 다 회피 가능성이 없나요? 군대 갔다 오세요? 예. 군대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뿐만 아니고 저는 과 자체가 사실 예체능과였기 때문에 예, 거기도 사실 선후배관이 있는데 실제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상급자가 자, 쟤 좀 길 좀 드려 하면 길 드리는 방법까지 제시를 합니까? 뭐 제시를 사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라고 제시를 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받아왔던 그 방법들을 그대로 이제 후배들한테 뭐 하거나 밑에 사람들한테 하거나 그런. 그렇죠. 그렇게 해왔죠. 예. 뭐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는 하지 않지만 그게 다 이신전심을 알고 있는 예, 방법이죠, 그죠? 갈구는 방법이 소위. 어떻게 해야 기분 나쁘고 뭐. 그래요. 뭐 스스로 자 상급자는 그렇게 시켰지만 최고 씨는
나는 그런 짓을 못해라고 해서 안 한 경우는 없나요? 안 한 경우도 있긴 있었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라고 네. 하는 정말 경우는 별거 아닌 거에 되게 네, 막 너무 심하게 하는 경우는 하는 척하고 네. 만 경우도 있겠죠. 네. 나이 씨는 어때요? 아니 뭐 얼차려 주라고 하면 다 줘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시킨 대로 했을 때에 네. 결국은 직접적인 가해를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하급자가 책임을 물었을 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거의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말이 나왔지만 그 가해를 한 그 선임이 손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쓰지 그 위에서 시킨 사람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당했던 사람, 자기한테 가해를 했던 사람을 손수를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 이 여기에 영화에서의 사건과 같이 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어떤 얼차려를 한다는 경우에는 뭐 그건 위법한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법률에서 이런 경우는 군대에서 참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군 법무관을 했기 때문에 군 판사도 해서 군 검찰관도 하고 군 판사도 해서 이런 경우 저도 이제 특전사에서 근무를 해서 특수부대에서 특히 심하잖아요. 오늘 배지가 굉장히 유난히 빛나는데요. 이거는 변호사 배치고 그러니까. 특전사 말씀하시죠. 특전사는 아마 윙을 달게 되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그런 얼차들이 특수한 얼차들이 있게 되는데 심한 얼차례는 전부 다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상관에 아무리 뭐 엄한 명령이라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서 만일에 제셉 장군이 이 부대는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이러한 얼차례를 통해서 정신훈련을 하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훈련으로 했다면은 제셉 장군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 명령을 따른 사람도 당연히 법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이 없네요, 그 사병은. 그런데 이제 사병만 억울하고 다만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경우가 그 얼차례를 직접 시킨 그렇죠. 상관이 아마 여기서는 아마 캔드릭이 책임을 져야 할 소지가 높고 또 직접 가해를 한 사람도 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경중에 있어서 다만 이런 사건이 생기면 상급자는 또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까지 하라고 그랬느냐라고 또 발뺌하고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뭐 직권 상급자도 그 정도의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다라고 하고 또 이제 직접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은 내가 시켜서 했지 내가 그렇게 했겠냐 내가 뭐 원수 짓다고 했겠냐 그게 또 관행이다라고 이렇게 뭐 변명을 할 텐데 이 지위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책임을 거의다가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문제되는 소위 가혹행위는 상급자도 시켜서도 안 되지만 하급자도 상급자의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된다.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의무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하강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초법률 지식 팁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금, 과태료 구별하십니까? 뭐 범칙금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벌금이라는 얘기도 있고 과료라는 얘기도 또 법률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크게 구별하자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닙니다. 근데 벌금은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태료는 소위 행정질서벌이다 이렇게 법률상으로는 표현합니다. 행정질서벌은 소위 뭐 특허법 위반이라든지 상법상 뭐 등기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민사소송법상 뭐 어떤 절차상 위법을 했다든지 민사집행법상 위반을 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질서를 어겼을 때 소위 규칙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적인 손해를 가하는 이 벌금보다도 과태료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공정인법, 변호사법 위반, 뭐 법무사법상 어떤 행정적인 단속 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전부 다 이것이 한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징계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형벌로서는 벌금이 있고 또 형벌 중에서도 뭐 과태료보다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경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는 과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료는 뭐 몇십만 원 이하입니다만은 형벌은 이게 이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금전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이 두 가지의 현저한 차이점은 벌금이나 과료를 매길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법규를 위반한 데 대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과료를 매길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 즉 다시 말해서 행정질서벌은 언제든지 발각이 되면 한참 후라도 뭐 몇십 년이 지나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발견되었으면은 과태료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것은 없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부과를 한 이후에 5년이 지나도록 국가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소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긴 있겠죠. 다만 체납처분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거 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추징금 납부와 마찬가지로 추징금은 물론 형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효가 있느냐 시효가 없느냐의 차이가 형벌과 과태료의 차이점 아니냐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태료를 냈다라고 할 경우는 이 경우에는 뭐 그것은 범죄 전력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전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또 벌금은 벌금대로 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별개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강용의 안전한 법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폭설, 북극 한파 기습, 전국이 꽁꽁 보기만 해도 아찔한 빙판길. 12월 폭설, 한파로 빙판 낙상 사고 전년보다 20배 급증.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의 빙판길 낙상 사고 이송 환자는 1년 전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1,800여 명. 이 중 148명은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엉덩이 뼈인 고관절이 부러지면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애 데리고 외출해야 될 때는 넘어질까봐 정말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위험하죠. 아이고 이건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있어요. 너무 미끄러워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타박상, 골절 등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빙판길. 이제 걱정 마십시오. 신발에 착 걸어주기만 하면 그 어떤 빙판길도 문제없이 미끄러운 빙판에도 착 붙는 접지력, 미끄럼 방지 철거머리 아이스워킹,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이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갈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비밀은 아이스워킹의 4중 안전 논슬립 시스템. 1차 하이특스 아이언 합금 4개, 2차 로우 특수 아이언 합금 2개. 아이언 합금이 상하 입체적으로 잡아주는 강력 제동력. 3차 회오리 제동 시스템. 4차 특수홈 설계가 중력을 다방향으로 분산. 4번 잡아주어 그 어떤 빙판길에서도 놀라운 접지력,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 입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워킹 착용 여중생과 10년 이상 운동한 건강한 남성과의 빙판길 줄다리기 실험. 아이스워킹 착용한 여중생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아이스워킹의 승리. 두 번째, 빙판에서 달리기 쉽지 않죠? 하지만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굉장한 스피드. 비교해보면 아이스워킹의 효과 확실합니다. 세 번째,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빙판이 드리블까지 가능. 출근할 때 구두를 끼기만 하면 되니까 와 진짜 좋아요. 아유, 우리 같은 노인네들 안전하게 걷게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뛰어난 단성과 보건력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운동화, 부츠, 등산화, 신사구두, 여성 단화, 하이힐 등 어떤 신발에도 한 번 사용하고 마는 제품이 절대 아닙니다. 홈쇼핑 런치 기념 1+1 대파격 할인. 29,900원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29,900원 한 세트가 더. 남성용 2세트 29,900원, 여성 및 어린이용 2세트 29,900원. 잠깐, 남성용 2세트, 여성용 2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서 또 2만원 할인 39,800원. 각 세트에는 휴대가 간편한 전용 주머니를 함께 드립니다. 미끄러운 길에 낙상이 걱정되는 부모님을 위해 1+1 파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찔한 겨울철 낙상 사고. 바닥에 얼음이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스워킹을 착용해봤습니다. 와, 진짜 안 미끄럽다. 이젠 이렇게 걸어도 또 뛰어도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낙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어떤 빙판길에서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발에든 걸어만 주면 됩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이 차이. 그래서 꼼꼼한 빙판길도 폭폭 들어가는 눈길도 살짝 녹아 더 위험한 차라빙판길도 미끄럼 걱정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워진 계단이나 대리석 타일 위를 걸을 때도 착 잡아줘서 찰바머리 신발 패드로 불리는 아이스워킹. 안전 보행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빙판길 낙상 사고 속출. 서울에서만 매일 빙판길 사고로 68명이 119 구급차행. 넘어졌는데 팔이 다 부러졌대요. 미치겠어요 진짜. 엉덩이뼈 골절, 심하면 사망까지. 노인성 고관절 골절, 욕창, 폐렴, 합병증, 치명적. 눈길 걸어오는데 하는 순간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빙판길 눈길 미끄러운데 나가시지 마시라고 그래도 나가시더니 그렇게 되셨잖아요. 미끄럼은 내가 접는다. 빙판의 차 미끄럼 방지 철거머리 아이스워킹. 첫째, 논슬립 미끄럼 방지 기능. 신발에 착 걸어주기만 하면 그 어떤 빙판길도 문제없이 미끄러운 빙판에도 착 붙는 접지력,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잠깐, 논길뿐만 아닙니다. 얼음판 위에서도 달리기가 가능한 기적같은 효과. 도저히 올라갈 수 없던 곳도 아이스워킹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둘째, 어떤 신발에도 간편하게. 미끄럼 방지 아이스워킹은 신고 있는 신발 어디나 간단하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화, 부츠, 등산화, 신사구두, 여성 단화, 하이힐 등 어떤 신발에도 자유롭게 발붙여 아이 등굣길도 안전하게.
외출 시에도, 남편 출근길에도, 등산할 때도, 산책할 때도, 겨울철 야외 활동도 이제 찰거머리 아이스워킹으로 미끄럼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셋째, 착용한 듯 안 한 듯 탁월한 착용감. 울퉁불퉁 체인형이 아니라 얇은 특수 실리콘 소재로 착용한 듯 안 한 듯 티가 나지 않아 스타일도 설리고 이물감 없이 보행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같은 노인네들 안전하게 걷게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타박상 골절 등 자칫하면 큰 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빙판길. 이제 걱정 마십시오. 중심 잡기 힘든 논길도 착착. 노인분들에게 정말 위험한 논길 빙판길에서도 미끄럽지 않으니까 더욱 안전하게. 이런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갈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경사진 곳에서도 더욱 뛰어난 기능. 잠깐 입증해 보겠습니다. 아이스워킹 착용 여중생과 건강한 남성과의 빙판길 줄다리기 실험. 여중생의 승리. 빙판 위에서 달리기 쉽지 않죠? 하지만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굉장한 스피드. 비교해보면 아이스워킹의 효과 확실합니다. 아이스워킹을 착용하면 빙판 위에서도 드리블까지 가능해집니다. 홈쇼핑 런칭 기념 1+1 대파격 할인. 29,900원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29,900원 한 세트가 더. 남성용 2세트 29,900원. 여성 및 어린이용 2세트 29,900원. 잠깐! 남성용 2세트, 여성용 2세트를 구입하시면 여기서 또 2만원 할인 39,800원. 각 세트에는 휴대가 간편한 전용 주머니를 함께 드립니다. 미끄러운 길에 낙상이 걱정되는 부모님을 위해 1+1 파격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